어머니, 그렇게 매몰차게 나오실 일인가요? 손자 건우를 생각하셔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쉬운 일이겠지만 엄마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내가 정말 건우를 위한다면 가족으로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순서 아니겠니? 오늘 사연은 경상도에 사는 67세 김영희 씨 사연입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영희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마음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결혼 전엔 예의도 바르고 착해 보였던 며느리가 명절 때만 되면 조금씩 달라지면서 믿지 못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김영애 씨의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67세 김영희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모님과 오누이들과 함께 밭에서 땀 흘리며 웃고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3살이 되던 해 저는 마을 이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믿음이 갔고 저 역시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큰 살림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살면 행복은 우리 손에 있다고 믿었죠. 결혼 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엔 시어른이 하늘이고 며느리는 땅이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참으로 숨이 막히더군요. 시댁은 전형적인 옛날 집안이었어요. 결혼 후 첫날 아침 새벽 달구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더니 시어머니가 이미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아가 해 뜨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야지. 뭐 하고 있었니? 전날부터 저희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선 새벽 4시면 모두가 일어나 밭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부엌에서 어른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밥 한 숟갈 뜰 새도 없이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식구들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른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잠시도 앉을 수 없었고 식사 중간중간 떨어진 반찬을 채워 넣거나 물그릇을 치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커녕 불평과 지적만 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의 간이 조금만 싱거워도 시어머니는 내 집에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했니? 라며 핀잔을 주셨고 고추장을 조금 더 넣었을 땐 음식을 이렇게 진하게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겠니? 라며 혼을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선 명절이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그야말로 새로 시집 온 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지요. 시댁의 명절 음식은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집에서 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홀로 차례 음식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며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손이 얼어도 누구 하나 그만 쉬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 전날 밤이면 대형솥에 기름을 붓고 전을 부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선전, 꼬치전, 호박전, 온갖 종류의 전을 부치고 나면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옆에서 감시하듯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꼬치가 왜 이렇게 흐트러졌어? 이렇게 하면 보기 안 좋아. 저는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붙여야지. 내가 한 건 도저히 차례상에 못 올리겠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손은 떨리고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만 바삐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차례가 끝난 후에는 어른들끼리 다과를 즐기는 동안 저는 뒷정리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설거지통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설거지가 끝나면 그릇 하나하나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아이들을 밝게 키우겠다는 생각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른을 섬기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잠자리에 들면서 이 모든 고생은 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되뇌며 겨우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자식들을 키우며 언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면 나는 며느리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곧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흔쾌히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긴장이 됐다고 합니다. 단출하게 준비한 식탁 앞에서 문이 열리고 아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들어온 아가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저는 재경이를 처음 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참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구나. 며느리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싹싹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권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가씨라면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질 거야. 내가 꼭 잘해야지. 그날 이후 재경이는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며 제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어머니, 제가 뭐 도울 일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재경이는 저를 존중하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나 예단 준비 같은 사소한 일에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의견을 물어왔고 저는 그런 재경이가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입장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뭉클했던 순간은 며느리가 입장할 때였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결혼식 후 저는 재경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대할게. 재경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시집살이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생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대부분의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고 간섭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배려가 당연해진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조금씩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절이면 일주일 전부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전날 밤에는 밤을 새워 전을 부치며 차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일이 바빠요라는 이유로 차례 준비가 끝난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지친 몸으로도 밝게 맞아주려 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들어온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속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도착하자마자 손 하나라도 보태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거실에서 손자와 노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 건우가 할머니, 배고파요. 과일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며느리는 과일을 직접 깎아주기보다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조금만 움직여줘도 좋을 텐데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아 손자 건우에게 건넸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에도 며느리는 저를 더욱 곤란하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설거지며 상 치우기를 도와주기를 기대했지만 며느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서 뒷정리를 하다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설거지는 내가 하고 며느리 내가 상 좀 닦아라. 하지만 며느리는 상 치우는 일도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 나는 손이 건조해서 이런 거 못해.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사이만 나빠지겠지. 그런데 올해 설 명절에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차례 준비를 마친 후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전을 부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름이 튀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이래서 제가 전을 안 붙인다니까요. 이건 남자들이 해야 해요. 저는 차분히 조심하면 괜찮아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손자 건우에게까지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마라. 똥멍청이가 되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했습니다.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목소리 좀 낮춰라. 여긴 가족들이 다 있지 않니?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갔다가 양손 가득 술을 사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에는 손도 안 대고 술만 홀짝홀짝 먹기 시작하더니 점점 술을 과하게 마시며 더 심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제가 제 집에 못 가고 여기서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온몸이 떨릴 만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절을 계기로 며느리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감정들이 격렬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불만을 쏟아내고 난 후 옆에 있던 딸 선주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차례 준비 다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고생을 왜 사서 하죠?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차례 음식 준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언니,
그럼 차례 음식 사서 준비하자고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언니는 항상 늦게 와서 건우랑 놀기만 하잖아요. 엄마를 도울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 해. 나는 명절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의 말다툼은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가족끼리 왜 이러니? 그날 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잖아.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좀 참아.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다들 듣고 있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지? 나만 힘들게 살고 있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도저히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을까? 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결국 아들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진짜 왜 이래? 다들 있는데 체면 좀 챙겨. 술에 취한 며느리는 점점 더 통제불능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건우애미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자. 건우도 자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며느리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라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세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 데리고 나가거라. 이 집에서 나가서 진정 좀 하고 와라. 아들은 며느리를 부축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만이 조심스럽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새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서운함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명절을 치르고 친척들도 다 돌아간 후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차례는 예정대로 치렀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날 너무 놀라셨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런데 건우애미는 괜찮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자면 얘가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엄마가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듣는 거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애미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모습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저도 실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다 하셨잖아요. 명절 준비며 집안일도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속으로 되뇌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니가 저를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제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점점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명절 때 해외여행 가느라 시댁에 오지도 않는 며느리들 많아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손주 보여드리려고 건우 데리고 꼬박꼬박 시댁에 왔어요. 저는 놀랍고도 답답한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건우의 미야. 그건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잘 어우러지길 바랐기 때문이란다. 처음엔 내가 불편할까봐 모든 걸 내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금씩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변하신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변했다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느끼기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니? 처음엔 내가 불편할까봐 모든 걸 내가 도맡아 했어. 하지만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해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어머니를 배려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왜 며느리가 이런 것도 안 하냐는 시선으로 변하셨잖아요. 그런 시선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도 모른 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려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며느리에게 혼란을 주었고 변했다는 오해로까지 번진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오히려 변했다며 비난하고 가족의 역할에 대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려 애쓰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건우의 미야,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니 나도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어. 가족은 서로 책임을 나누고 함께하는 관계야. 그런데 넌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너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내 방식을 지키는 법도 배워야겠어. 며느리는 이 말에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삶을 존중받고 싶어요. 건우 데리고 명절마다 꼬박꼬박 시댁에 와서 어머니 눈치 보는 일이 저도 너무 버겁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내 방식을 존중해 줄게. 그러니 앞으로 명절에 오지 않아도 괜찮단다. 차례 준비도 가족 행사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봐. 그 순간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다시 한번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도 이제 더 이상 내 방식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겠구나.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말라는 말이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명절이 다가왔을 때 아들이 명절이 되기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명절에는 저희도 내려갈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엔 차례를 간소하게 할 거야. 너희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아들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내려가야죠. 아니야, 내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라.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절을 피할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긴 듯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초대해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기쁨보다는 손자 건우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명절 아들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건우 데리고 내려가려고 해요. 엄마, 괜찮으시죠?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갈등들, 그리고 지난번 큰 다툼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곧 손자 건우가 떠올랐습니다. 내 손자,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과 따뜻한 손길, 손자 건우를 떠올리자 마음이 살짝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렴, 건우 얼굴이라도 보면 좋지.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건우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건우가 나를 보며 환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죠? 손자 건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느리의 무뚝뚝한 표정과 아들의 어색한 태도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너무 심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닌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올 이야기를 짐작하지 못했던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부족해서요. 엄마가 보증을 좀 서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건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 집을 사면 건우 방도 따로 만들어줄 수 있고 어머니도 자주 오시기 좋잖아요. 손자를 앞세운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쉽게 대답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건우애미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돕지 않은 적이 있었니? 하지만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건우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건우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야지. 엄마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란다. 그 순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매몰차게 나오실 일인가요? 손주를 생각하셔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대출 보증 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지만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게 쉬운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선 내 평생 모은 재산과 신용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건우를 위한다면 왜 지난 명절에 건우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니? 가족으로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순서 아니겠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건우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손자 건우가 남긴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에게만이라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가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명절에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간단히 준비해서 딸과 가까운 친척들과만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방식을 지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을 아들과 며느리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김영희 씨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손자를 위한 희생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번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